자, 일단, 저는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 일단은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뭐, 마이너스 0.2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올라갔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어, 엔비디아 다들 들으셨죠? 어제 좀 악재가 하나 나와서 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게 없습니다. 음, 네, 모더나 뭐 정도고요. 뭐 요즘은 미국 증시는 볼 게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음, 상품 동향에서는 좀 볼 게 많은데 유가가 이제 WTI가 86불까지 들었죠.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을 조금 더 어,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좀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서이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쏘쏘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 보세요. 또 110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꺾이고 있죠. 제가 요거 오늘 뭐 자료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봤는데 달러에는 1998년도 이후로 140엔이니까요. 처음으로 140엔 돌파했고요. 그만큼 엔이 약세라는 거죠. 엔화가 정말 초약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원달 환율은 2009년도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 이전을 떠나서 2009년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달러 강세가 꺾일 거고 엔화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오면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달러는 이제는 고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10월 16일 당대회가 끝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진핑이 약간만 올라와도 막 봉쇄 조치하고 막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는 참 그 시진핑도 보면 이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월 16일 당대에서 3연임 하기 전까지는 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제 10년물 금리 3.259, 2년물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잭슨홀 연설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은 50bp나 75bp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잭슨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싹을 자를 때까지는 아무리 이 인플레이션 CPI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5%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중지할지 몰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게 아마 10년물 국채금리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자, 주목할 경제 지표를 제가 좀 볼게요. 요게 이제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증시도 한 2100선 정도면 바닥일 것 같고 나스닥도 내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도 한 9800, 9600선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정커본드에 대한 만기 도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정커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근데 이 정크 본드의 만기 도래 금액이요. 당장 내년에는 별로 없어요. 2024년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2025년부터 급격하게 만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이 정크 쪽에 대한 만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 요인은 없다는 거죠. 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재밌는 지표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표인데 그 이직률하고 구직률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금 상승률은 한번 올라가면 잘 꺾이진 않죠. 하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임금 상승률도 꺾일 것이다라는 이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직률과 구직률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 평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아까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WTI 기준에서 90불 이하로 내려왔고 임금 상승률도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인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건데 미국 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날 때 컨센서스가 너무 좋아서 올라갔죠. 컨센보다 다보다 잘 나와서. 근데 3분기에 미국 기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 글로벌 유동성 하락률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좋다. 이머징 시장이 훨씬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유동성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컨센서스를 다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큼 주가 미리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모르겠고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지표인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월별 무역 수지 얘기했잖아요. 계속 꺾이고 있는데 이건 유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제가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압률. 제가 이거 너무 아쉽다 그랬던 건데 이번에 저는 5.4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청산했던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에 외국인도 5조 정도 들어왔던 거는 대부분 다 공매도 청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45를 찍었던 그 수출 증감률이 이제 5.4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떨어질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신규 매수는 아니겠지만 급하게 공매도를 청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7월달 지표가 8월 1일 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9.2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5.4를 찍고 9.2로 반등한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신규 매수도 약간 들어온 것 같아요. 대형주 위주로. 그게 이게 나타나는 게 이게 수급에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6월 달에 5.4를 찍을 때는 확실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수출 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출 증가율이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청산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45에서 5.4까지 떨어졌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반등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 한 10까지는 반등해 줘야 되거든요. 저도 한 10에서 13까지는. 근데 6.6을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하고 신규 매수를 이제 이번에 한 10 정도까지 올라오면 신규 매수도 딱 하려고 준비했던 외국인들이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해서 어제 또 2,911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9월 달도 외국인 수급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도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막 9월이나 10월이나 이제 매달 봐야 되겠죠. 저는 9월 달, 10월 달은 당장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10월, 11월 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때 한 또 3조에서 4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9월, 10월은 괜찮을 것 같고 11월, 12월은 한 3조, 4조 나올 거 4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에 6.6을 찍었잖아요. 근데 반등 확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등 못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또 긴다는 거잖아요. 이때랑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외국인들이 또 4조 5조를 또 파는 그 해가 달이 있을 거예요. 그 달은 그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달이 11월이나 12월, 만약에 12월 배당까지는 아니겠지만 1월 달에 만약 외국인들이 또 한 4조를 팔았다 이러면 1월 달 수출 증가율이 2월 1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요거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고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까지 또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5.4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45.5에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 내년 상반기가 빠르면 내년 1분기가 지수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하고는 지수하고 외국인 수급률하고는 싱크율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신용융자는 뭐 그렇게 크게 요즘은 올라갔다 증가됐다 하지 않아요. 이게 개인들도 딱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외국인 수급을 해서 선물이 어제 한 8,000계약 정도 팔면서 다시 5,000계약 확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매도 청산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죠. 시장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여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은 별로고 외국인 개인들의 그 인버스도 아직은 좀 쌓여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있게 판 건 아닙니다. 근데 금융투자자 인버스 투엑스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8월까지 조금 팔았다가 9월달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2100선 정도 오면 얘네들 이걸 다 이익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가 또 지수가 저점을 한번 더 깨면 그때 이익신 하려고 얘네들이 안 팔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일단 9월 달에 경제지표 스케줄을 보면 9월 5일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오늘 저녁에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하고 비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은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탁 발표되고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거 되게 중요하죠. 9월 12일 날. 그 다음에 베이지북도 중요하긴 한데 9월 7일 날 중요하긴 한데 그 전까지는 오펙 회의도 중요하긴 한데 뭐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어. 뭐 그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9월 7일까지는 크게 이제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발표되면 9월 7일까지는 크게 큰 변동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지표가 안 발표되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3일 날 8월 C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죠? 그 다음에 30일 날 PC 있고. 그러니까 요때 이제 50bp 할 것인지 75bp 할 것인지 원빅 그러니까 100bp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CPI도 있고요. 그 오펙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유가나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만약에 많이 안 좋게 나오면 아마 또 이때 9월 달에 또 한 50bp 또 올라갈 겁니다. 페드워치가. 그래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원에서 GDP 나우가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요. 8월 26일 날 1.6이었던 게 9월 1일 날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11월, 12월 달부터 조심하자라고 내년 상반 1분기 그러니까 12월은 배당이 있어서 좀 덜 할 것 같고 어쨌든 11월, 12월 내년 1, 2, 3 요때 조심하다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차갑게 식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ADP 민간 고용인데요. 예상치가 30만 명인데 이게 13만 2천 명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 뭐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원래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예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원체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대폭 인상 못 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게 좋은 거죠. 원래는 좋은 게 좋은 건데 요즘 고용 지표 너무 좋으니까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덜 좋아서 9월 FMC에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장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간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 고용도 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줄면 뭐 페드에서 고용하고 물가만 보잖아요. 예, 통화 정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지표는 안 좋은 게 좋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됐죠. 그 49, 48로 하다가 다시 51.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경기가 꺾이는 형태들이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아까 애틀란타의 GDP 나오도 보면 그렇고요. 어제 ISM 제조업 신규 주문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자가 리스트도 막 그러니까 물론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렇게 급하게 꺾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수출입 증가율도 보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점이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왜냐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5.4 정도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 이건 후행지표라고 얘기하는데, 후행지표를 우리가 선행지표처럼 읽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급속하게 매도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6월 달에 5조 5,800억을 막 급속하게, 그러니까 5월 달에 1,200억 정도 샀다가 6월 달에 5조 5,816억을 팔아요. 근데 6월 달 수출입 증가치는 7월 1일 날 발표되잖아요. 근데 그거 발표되기 전에 5조 5,816억을 샀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 증감률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 5.4까지 떨어지기 전에 21.3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5.4를 찍을 때가 이게 7월 1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후행입니까? 그러면 21.3을 찍었으니까 사람들은 와 진짜 12.9에서 20.3까지 올라갔으니까 더블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이거 7월 1일 날 떨어져도 크게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달에 개인들이 샀죠. 근데 외국인들은 택도 없죠. 6월 달에 5조 5,816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팔았을까요? 지금 보니까 5.4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미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행지표가 아니죠. 선행지표죠. 그러니까 21.3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12.9에서 21.4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야 되는데,
그 달에 엄청나게 파는 거야. 6월 달에. 그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왜냐면 6월 달 수출 증가율은 7월 1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근데 7월 1일 날 발표되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5조. 역대 최고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파는 거 보면서 7월 1일 날 발표된 6월 달 수출 증가율 문제가 있구나.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 지표가 아니고 선행 지표죠. 이것도 보세요. 얘가 45.5를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50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여기를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45.5를 찍었을 때 외국인들이 여기 엄청 팔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 지표가 아니고 후행 지표라는 거죠. 후행 지표가 아니고 선행 지표죠. 지표상으로는 후행 지표인데 이걸 우리가 선행 지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만약에 9월이나 10월, 11월 중에 또 한 번 4조나 5조 정도 외국인들이 파는 그 달이 나오면 이거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후행 지표를 선행 지표 우리가 땡겨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됐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보면 아직은 아닌데 내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까지는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는 종목을 좀 압축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